네, 오늘은 각급 학교가 새 학기를 여는 날입니다. 마침 꽃샘추위도 누그러져서 따뜻한 봄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옴짝달싹 못하던 여의도 정치권도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선거구법도 처리돼서 4월 총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모처럼 반전이 이루어진 정치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답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료가 임박한 필리버스터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9일째인데요. 그동안에 한 38명이,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38명이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네 분께요. 간단하게 총평을 좀 짤막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각 당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했고,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문난 잔치,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네. 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그 새누리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네. 이 시민사회가 상당히 호응하는 부분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그 후보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을 통해서 예. 이 지지층과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결과적으로 단 한 자도 못 고치고 지금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소문난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 속에서 네. 전혀 국민의당의 존재가 잊혀져 버리는 예. 그런 상황에서 새우 등 터진 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김성욱 대표께서?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는 이제 합법이고 네. 지지층을 결집하는 상당한 효과도 있었다고 봐야 네.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 필리버스터 자체 이 시기상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프레임 설정이 좀 애시당초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시기상으로는 선거법 통과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통과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대상 자체도 이게 지지층 내부에서는 상당한 결집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도 외연 확정이라는 이번 총선에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것과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죠. 네. 이 이념적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안보 문제에서 왜 테러 방지법까지 반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면에서 어차피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약간은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라는 평가들도 좀 지적 나오는 부분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있고요. 지지층 결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렇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예. 그러나 이것은 바깥에서는 상당히 많은 후폭풍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네, 네. 박 교수님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여권은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테러 방지법 원안을 통과시키게 됐으니까 실리를 그렇죠. 챙긴 거고, 네. 야권은 나름대로 우리 북한 인권, 우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함으로 존재감을 좀 부각시켰죠. 네. 국민의당은 뭐 존재감도 없이 이것저것도 아니고 같은 평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지금 170시간이라는 그런 필리버스터는 기록을 세웠지만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게 안보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중도 성향의 표를 흡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안 되면 수권 정당으로 안 된다. 근데 이런 면에서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링 170시간 한 이후에 야권 지지율 보세요. 2월 넷째 주 지지율 보니까 안 오르잖아요. 물론 뭐 46개 진보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강성 운동권 사람들은 SNS 상에서 그걸 지지하고 해야 된다 그러지만 일반적인 중도 시민의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는 저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평시도 아니고 예. 북한이 연일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안보리에서도 말이죠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금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기저기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우리나라 인권 문제는 10%라면 국민의 안전은 90%입니다. 이 사항의 엄중함에 대해서 균형 잡히지 않았고 또 필리버스터링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 논리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21세기입니다 지금. 네.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옳았지만 21세기에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해야 돼. 이거는 북한 이제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이런 논리가 없이 저렇게 과거에 갇혀 저러면은 국민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김영주 의원 평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뭐 대체적으로 국가 위기에 대해서 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맞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리얼미터 조사,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는 예.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찬성 지지가 훨씬 비슷하지만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의미 있게 보면 다음번 대선 지지에 네. 대해서 그동안에 뭐 일방적으로 여당이 유리했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통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에다 대고 네. 니네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엄중한 상황에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 200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놀고 먹는 놈은 아니구나. 네. 어느 정도의 최소한 어떤 한 의원이 10시간씩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또 뭐 언론사의 사설에서 그렇게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그야말로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국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또 네. 더 다행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테러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다소 여러 가지 이제 테러가 그렇게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김종인 대표께서 일정한 시간에 너무 국민들이 우려하기 전에 일정한 테러를 만들어줬다는 면에서 네. 상당히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여론조사 결과를 다 바탕으로 얘기했지만 또 의견이 또 다른 얘기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뭐 내분의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김성욱 대표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제 원래 당초 끝낼 예정이었잖아요, 더민주에서. 네,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저 박진영 기자 얘기를 좀 전해 들어보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자로 나왔는데요. 네.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주제 자체가 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논리가 있습니다. 네. 시기적인 문제 아까도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네.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주제 자체에 어떤 태생적인 한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건 안전 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네. 물론 이 지지층 내부에서 결집하는 효과, 자, 이게 지지율에 약간의 반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잃어버린 진보층이 다시 한번 결집하는 효과지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이건 안보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해야 되는가? 이 테러 방지법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독소조항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독소조항이라는 게 국가정보원의 테러 조사권 추적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예. 국정원이 이것을 이 권한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 전략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김영주 의원님, 그게 보면은 그 동안에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박영선 그 의원이죠. 네. 뭐 어제 막 눈물까지 흘렸는데 표를 뭐 구걸한다는 이런 지적까지도 있어요. 그 보면은 애시당초에 출구 전략 같은 게 없었던 건가요? 실제로 뭐 출구 전략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어차피 선거법 처리라고 하는 것이 예.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내심적으로는 거기까지 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어떤 의원들 간의 동의를 할 수 있고 물론 더 강경파들은 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의원들도 몇몇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영선 의원의 입장은 지난번 총선 때 너무 이념적 스펙트럼에 이렇게 또 혹은 예. 우리 어떤 실질적 지지자 중심으로 가다가 네. 좀 패착한 거 아니냐. 네.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억울하다. 또 이 테러 방지법에 이종걸 대표 말로 하면 테러 빙자법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 정도에서 테러를 만들어 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보면은 이 과정에서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보니까는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어쨌든 결론을 좀 지었는데 이 정도면은 김종인 대표의 파워가 좀 센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금 그저께죠. 그저께 예. 당무회의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대권을 지금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근데 김종인 대표의 생각은 지금 비상대권까지 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나의 역할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독소 조항들 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금 국정원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상당한 그 이 각인을 시킨 부분은 예. 상당히 덕이 된다고 생각은 하시겠죠. 네. 그러나 이것이 마냥 끌고 갈 수 없다는 데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지금 3월 10일까지 지금 임시 회기가 끝나는 그날 저녁까지 간다 하더라도 네.
바로 3월 11일 날 되면 아마 새누리당이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거고 예. 그러면 소집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어차피 자동적으로 지금 테러 방지법이 지금 해부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뻔하게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앞으로 상황이 딱 보이는 그렇죠.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끝까지 고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의 전력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는 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점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실 유리한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에는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순간에서 딱 끝내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하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김종인 대표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을 했지만 그런 현실적 주변의 여건 때문에라도 네. 더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뭐 총평을 좀 해주셨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지금 나왔을 때 여당, 야당 어디 쪽이 좀 득실을 따져볼 수 저는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지금 득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게 필리버스터링이 아니고 총선 버스터링이다. 그리고 네. 거기 나와서 하는 분들이 법을 지키면서 필리버스터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김용익 의원 같은 경우는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 사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국민들하고 어떻게 그게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지지층은 그런 걸 가지고 뭐 공감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대다수의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이념 논쟁해가지고 어디 가서 표를 얻습니까? 그리고 그 테러 방지법 문제점도요. 지금 3차까지 수정을 하는데 이미 다 손을 보고 야당도 거기까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테러 방지법 내 군 병력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었고 말이죠. 네.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자. 국정원에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이런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 15년째 지금 못 오는 거는 당 인권단체라든지 밖에 시민단체 인권논리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인권논리보다는 대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정보기관들이 그러한 기능을 갖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들 47개의 정보기관들이 지금 매년 부다페스트 조약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테러 용어자를 IS 가지고 우리나라를 27번째 테러 하는 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대테러 활동을 하겠어요. 이런저런 명분을 보면은 그 이번에 필리버스터링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정당으로 등극하는데 실패하고 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는데 실패한 잘못된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사실 테러 방지법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한 여론은 사실 찬반이 거의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그 국민들의 그 뭡니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창구가 유일하게 지금 국회밖에 없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사실 생소한 제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열광한 이유가 단지 신기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부분을 예.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성숙된다. 예. 그 성숙된 것을 누가 이끄느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데 대한 지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 생각하면 이런 테러 방지법 같은 이런 쟁점 법안이 생기면 여야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보다는 한 단계 나아졌고 이 광경을 보고 방정석에 오는 분들 물론 네. 동원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되는 장면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예. 그런 모습들이 저는 앞으로 선거에서도 상당한 이 작용으로 그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그런 필리버스터링에서 의정단성에서 미니 전당에서 하려면 좀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러 방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건 북한의 과거의 만행이라든지 최근에 뭐 지뢰 도발 사건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비판을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쭈꾸엉 대사 와가지고 이런저런 내정 간섭 이런 거를 비판해주면서 같이 비판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지. 네. 그런 부분은 입을 닫고 정부만 비판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이 친구 미안합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야? 네. 북한을 비판 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지 같이 비판을 하면서 가야지 이게 설득력이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논쟁을 하니까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테러 방지법을 안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테러 방지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바꾸자는 건데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지금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아까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 그 단지 야당이 우려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 뭔가 그 협상을 통해서 예. 절충점을 찾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하지 않고 어차피 3월 10일까지 끌어봐. 그럼 끝날 수밖에 없잖아. 네. 저는 그런 여당의 오만함이 오히려 저는 총선에서 상당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야, 이거 사실관계 먼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예. 지난해 11월에 나온 테러 방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이제 찬성으로 나오고 그랬었죠. 있습니다. 여론조사 다만 이제 결과요. 지금 이제 절반 나오는 거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찬반이 약간씩 갈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에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야권에서 네. 약간 실수한 게 있다고 보는 게 테러 방지법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마치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네. 과장하고 확대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영장 없는 감청이 가능하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영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검사의 영장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인권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는데 네. 마치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나 진보 좌파층까지 집중적으로 테러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런 프레임 설정에 약간 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 독소 조항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부칙 제2조 2항 그리고 구조 사항에 있는 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은 이 국가정보원이 테러 추적 조사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입니다. 예. 만약 국정원이 테러 추적 조사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인데 예. 단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대신에 테러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 설정이 그다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네. 그 중도나 그 보수층이 보기에는 상당한 불안 요소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예. 아까 우리 마지막에 짧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네.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리얼미터 2월 28일 조사에 보면 테러 방지법 입법 방대 수정 통과는 48.9%, 네. 원안 통과는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3이라는 그 말씀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사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예, 지난해 예. 11월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예, 예. 저는 여론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테러 네. 방지법의 현재 법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테러 방지법 자체, 테러를 막아야 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 저도 여론으로 아까 인식을 하게 뭡니까? 됐다는 거죠.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테러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예. 어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뭔가 하니 국가정보원이 테러 조사 추적권을 갖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인식했을 때는 마치 테러 방지를 막는 법 자체를 반대하는 거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러 방지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여야 간의 합의가 나온 2월 28일 법안이 아니고 지난해 11월 나온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끝으로 김현주 그 의원님 단계에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 국민들이 테러 방지법이 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뭐 응당 우리 테러 방지해야 된다는 예. 인식이 있었을 거고 예. 왜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었을 거예요. 예.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고 보니까 문제 있네 이렇게 돼서 변화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네. 토론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대 정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번 리얼미터 조사의 결과는 국가 안보 대 개인 안보에 상당한 충돌 예. 혹은 혼란이 우리 국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네. 오히려 국가에서도 봐야 되고 또 네. 지금 오히려 그 뭐랄까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의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예. 어쨌든 선거 전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 많이 겹쳐지는 것 같은데 테러 방지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좀 인식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 나눈 김에요. 아까 박진영 기자 리포트 통해서도 봤는데요. 그 김종인 대표가요. 오늘 회의에서 야권 통합 제안을 좀 했거든요.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서 좀 왜 이 시국에 갑자기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김석 대표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니 뭐 어차피 빅텐트로는 선거를 가면 갈수록 나올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권 지지층이 만일 수도층에서 분열되면은 당연히 필패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일관되게 야권은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네.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절대 통합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지론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정답을 내놨습니다. 당대당 통합은 없지만 지역별로 후보별로 통합은 필요하고 예. 그것이 또 야권의 전체적인 발전과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아마 선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예. 지지층들의 이 들끓는 통합 욕구가 예. 결국 지역별로 후보별로 단일화로 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저는 거예요? 당장은 뭐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죠. 네. 크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근데 김종인 대표가 오늘 왜 이걸 했느냐?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야권의 지지층들이 네. 상당한 상당한 실망감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면 야권의 지지자들이 바란 게 뭐겠습니까? 야권 통합이죠. 또 다른 예. 가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야권의 지지층에 대한 시선을 붙잡는 것도 있고 아, 예.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창당 한 달을 두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그랬죠. 본인 스스로 국민의당이 제대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대표는 우리가 나름대로 야권 통합에 대한 이 전국에 대한 자신감, 예, 예. 전국 주도에 대한 자신감을 나름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는 제가 봐서는 거의 지금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경쟁은 앉아 기울었던 것 같고요. 네. 기울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라기보다는 지금 호남에서 지금 아무래도 오늘 뭐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으로, 입당한다는 설도 있고 하니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의 바람을 좀 차단하려는 예. 그런 또 하나의 그 전략적인. 그런 하나의 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직 안철수 대표의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대표라든지 좀 진위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도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단수 자리에서 머무르고 8% 9% 나오니까 예. 이 지지율 가지고 정말로 선거가 되겠어요. 호남을 빼는 지금 수도권에서 이런 선거 전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지금부터는 아니지만 선거 막바지에는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열석이 증가돼서 122석이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뭐 야권에 유리한 게 6석, 여권에 유리한 게 4석 정도라고 합니다만 예. 다 구도에서 수도권에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물론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야권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링 정국에서 정의당은 밀착해서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존재감도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체성을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한 예. 여러 가지 이런 섞여가지고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예. 이 순간에 한번 이 이슈를 던져가지고 예. 여론의 주의를 보면서 한번 좀 선거 전략을 짜보자.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든 권한을 이임받은 공천관리 권한을 이임받은 비대위원장으로 칼날은 날카롭이 그지 없습니다. 예. 정말로 뭐 뭘 갖다 내도 뵐 수 있는 그래서 이 기회에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네.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좀 던진 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앞서 박진영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제가 미처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의심스럽다. 그 제안 의도가 이 시점에 나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을 좀 내놨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반응도 좀 나왔는데 구태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다. 통합하려면 왜 헤어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동안 그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왔었고요. 그 만약에요 야권 통합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 어떻게 좀 짜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야권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예. 뭐 통합이 없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통합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갔을 텐데 네, 예. 이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사실은 국민의당을 훨씬 더 자중질환으로 만들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다 저는 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가령 1월 초만 하더라도 국민의당 창당 초기에 네. 굉장한 그런 어떤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가졌다면 네.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야권 통합에 대한 말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10% 이내가 밑으로 자꾸 나오니까 네. 실제로 호남 민심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민의당만 지지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해졌기 때문에 네. 통합 기류는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를 훨씬 더 옥죄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럼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야권 통합으로 가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어차피 대선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구도로 가려면 이 중도 개혁이라는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도 상당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네. 만약 통합하게 되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명분과 진리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겠지만 네. 뭐 공동 대표도 계시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전 중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이러한 통합의 욕구를
본인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예. 끌려가게 될 텐데 또 궁지에 몰리는. 이때가 되면 네. 또 철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굉장한 또 나름대로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이 안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당내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선거 공천 앞두고도 권한이 좀 막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례대표 추천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사실 할까요? 그 김종인 대표가 그 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 앉아 처음 오셔서 네. 지금 사실 그 민주당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거의 뭐 오화의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뭐 지지율도 곤도박질 치고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나름대로 반등하고 네. 당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두고 소위 말해서 김종인 매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보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김종인 대표에게 상당한 이제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비례대표 부분도 네. 본인이 지금 이제 지금 그 원래 지역구 그 공천위원회요. 그렇죠. 비례대표가 구분이 구분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통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비례대표 부분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바꾸겠다는 거죠. 원래 네. 혁신위가 만드는 거 보면 이 지금 이 노동, 청년, 뭐 그렇죠. 다양성 이런 식으로 각 여성들, 분야별 여성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분야별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예. 소위 말해서 안보 프레임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바꾸기 경제 실정 프레임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고 네. 그리고 또 안보 전문가도 영입해서 네. 경제와 안보가 유능한 네. 그런 당으로 탈바꿈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마 정운찬 전 총리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영입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영입설이 나오는 이유도 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청년 노동 전략 사무당직자는 일단은 한 2명, 8명은 일단은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네. 한 20명을 본다면은 네. 12명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경제 전문가 그리고 또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전문가라든지 예. 또 실용주의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도 실용의 이미지를 가진 인사를 드리겠다. 예.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론이 지금 투톱 체제로 잘 되고 있다는 지금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친노 세력에서 뭐 강기정 의원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더 이상 제가 보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운찬 총리 영입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MB 정권 시절에 총리를 하신 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의 실정 때문에 532만 표 차이로 이명박 정권이 등장.